별에는 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수업 시간에 나와 있는 지문만으로도 충분히 동주라는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이 지금 계절적 배경이 가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을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쓸쓸함,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자, 화자 나왔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자, 해다라고 하는 말은 세다라는 말이에요. 별을 지금 셀 수 있을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별. 자, 윤동주에서 별은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뭐를 나타낸다요? 별은 어떤 순수함 또는 아름다운 것과 같은 윤동주가 지향하는 그런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아무 걱정도 없이 별들을 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자, 가슴 속에 별이 새겨진다고 한다면 가슴에 새겨지는 별은 뭔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그리고 또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다 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럼 아침이 온다는 것은 별을 셀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한계 상황이 되는 거겠죠. 또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자, 내일 밤이 남아있으니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셀 수 있다. 예,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화자가 별을 바라보면서 세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청춘이 다하지 않고 내일 밤도 남아있고 뭔가 마음의 여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자, 어때요? 별 하나의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시, 어머니와 같이 내가 지금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들을 쭉 늘어놓고 있죠. 이렇게 반복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맞아요. 운율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시인의 그리움의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행들이 짧아서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 하면서 다음에 나온 여는 마치 산문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별을 보고 있었다 그랬죠? 별을 보고 떠올랐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머님 불렀죠. 이렇게 누군가 대상을 부르는 것을 도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머니가 마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인 것처럼 시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체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느낌을 준다. 자,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말은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국 소녀를 만났겠죠? 맞아, 이 사람의 고향인 용정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만난 중국 소녀들, 이국 소녀들의 이름.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 그리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노새, 토끼, 노새, 노루와 같은 이런 어떤 생명이 있는 것들, 동물들의 이름. 그 다음에 프란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이것은
시인들, 윤동주가 좋아했었던 그런 시인들이라고 그랬었죠. 예, 낭만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냈던 시인들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는 모두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이죠. 아름다운 추억들. 이 추억들을 화자는 뭐 하고 있다? 예,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네들 여기서 위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죠.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자, 뭐뭐 하듯이 직유법. 별은 하늘에서 땅에서 지상의 별은 굉장히 멀죠. 까마득하게 먼데 그것처럼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외롭고, 네, 쓸쓸하고, 그래서 이들을 더욱더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여기도 어머니도 멀리 있어요.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북간도는 실제로 어머니가 계신 공간,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던 공간,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구체적인 공간이 되겠죠. 회상하는 구체적인 공간. 윤동주가 살았던 실제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나는 화자 무엇인지 그리워. 자, 그리워. 이런 게 화자의 잠시만요.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 이름자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자라고 하는 거, 지금 위에서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의 이름이 나왔었죠. 자, 이런 이름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는데 나는 이 언덕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는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자, 흙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인데 내 이름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자기를 성찰한 행위의 결과 흙으로 내 이름을 덮어버릴 만큼 어떤 부끄러운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부끄럽냐? 구체적으로 이 시를 썼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윤동주가 우리 동주라는 시나리오에서 봤듯이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 창씨 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기의 이름이 창씨 개명을 하면서 이름은 본질이잖아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름까지 바꾸며 무기력하게 살아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밤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심상. 여기에는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현실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벌레가 밤을 새워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벌레가 우는 이유가 부끄러운 이름이 슬퍼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건 바로 누구? 그쵸, 화자 자신이죠. 그럼 여기서 벌레는 곧 화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들어간 대상이죠. 이런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 대상에게 옮겨 들어가서 마치 화자의 감정을 대신 얘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의 결과 부끄럽다라고, 그래서 나는 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시에서 이런 그러나가 너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시상이 전환을 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겨울, 아까 얘기했었던 부정적인 시련과 역경의 시간, 자, 일제강점기의 시간이라고 보고, 그럼 나의 별에 봄이 온다라고 있으면 봄은 희망의 시간, 어떤 생명의 시간,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국이 광복,
된 어떤 조국의 모습을 이 봄이라는 계절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무덤은 뭘 나타내? 부정, 죽음을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 잔디가 피어나요? 얘는 긍정, 어떤 새로운 생명 상징한다고 그랬죠. 다시 되살아나는 거니까 재생, 피어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직유법 썼네요. 자,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아까 부끄러운 언덕이었었죠. 여기에도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부정적인 시어가 될 거고,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자, 풀을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긍정이 되는 거겠죠.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딛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으로 묻혔던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서 내 이름이 다시 자랑스럽게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미래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 현실을 뭐 하려는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 요것은 실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면이라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적으로 미래가 되겠죠. 그렇죠? 과거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자, 이 시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적인 흐름이 과거, 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그리웠던 것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갔는데, 현재는 뭐 한다 그랬죠? 네, 여기 이 부분이 현재겠죠? 내 이름자를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여기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로 가면서 이렇게 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되죠? 네, 가을에서 겨울로 갔다가 다시 봄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별을 보면서 추억, 그리운 것들을 회상하고 있었고, 현재 무언가가 그리워서 이름자를 써보았지만 흙으로 덮어버리면서 자기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뭘 기대합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풀이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희망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주제를 얘기한다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아 성찰,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